혹시나 해서 방송이 끝나고 KBS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예고편은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텍스트 예고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텍스트 예고에 의하면 헌철과 함께 나주로 향하던 명수가 광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명희와 희태 두 사람이 다시 도청 앞으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역사가 스포라 다들 알고 계시니만큼 이번 회차에 등장한 계엄군의 광주 봉쇄, 시민들의 헌혈, 주먹밥 나눔 등 여러 정황들을 보면 11화에서 드라마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시민들의 투쟁으로 계엄군이 잠시 물러났던 1980년 5월 21일 이후의 상황 같습니다. 보다 정확히는 드라마 중간에 나온 상무충장 작전의 시행을 통해 보자면 22일부터 25일 사이의 이야기를 이번 11화가 그려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오늘 저녁에 방영될 12화는 명수를 찾기 위해 명희태가 도청으로 향했다는 부분을 참고하면 두 사람이 향한 도청은 계엄군에게 맞섰던 시민들의 종착지 5월 27일에 있었던 전남 도청에서의 전투 현장이며 12화는 5.18의 마지막을 그려내는 스토리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이 드라마는 우리가 모두 예상하듯 새드엔딩의 각을 재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명희, 희태, 명수 중 누군가를 죽일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럼 과연 누가 죽을까요?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회차에 시계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명희 아빠 헌철이 희태에게 명희와 함께 자리를 잡고 살라며 그간 모은 돈과 함께 건네주었던 것이 바로 1화에 나왔던 그 시계였죠. 이를 통해 봤을 때 도청에서 만난 명희태와 명수가 계엄군의 위협 속에서 도망치다 희태가 명수와 명희를 살리기 위해 희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 희태가 죽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1화에 나온 노숙자는 시계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명수로 보이며 유골은 희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이든 명수가 시계를 보고 놀랐던 이유는 명수 입장에선 아버지 헌철이 희태에게 시계를 건네준 사실을 모르기에 희태의 유골을 보곤 자신을 살리고 행방이 묘연해진 아버지의 유골이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DNA 감식 결과 그 유골은 아버지가 아닌 황희태임이 밝혀지고 살아남은 명희가 대성통곡을 하는 이야기. 이렇게 된다면 엄청난 새드엔딩이겠죠. 둘째, 명희 아빠 헌철이 희태에게 말하길 시계를 명희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희태가 명희에게 시계를 돌려주었다면, 그래서 명희가 시계를 갖고 있는 거라면 해당 유골은 희태가 아닌 명희의 것이며 도청 앞 난리 속에서 위기에 처한 동생 명수를 구하다 명희가 죽는 새드엔딩도 고려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잘 생각해보면 빈틈이 있습니다. 잠시 1화로 돌아가 봅시다. 1화 초반의 내용을 참고하면 유골은 광주 외곽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11화 명희, 희태, 명수는 모두 도청 앞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남도청은 광주의 중심지에 위치했습니다. 외곽도로까지 거리가 꽤 된다는 것이죠. 도청 앞에 있던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죽어 외곽도로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면 세 사람이 계엄군을 피해 도망치다 광주 외곽에서 누군가 죽는 엔딩이 그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5.18의 가장 역사적인 순간, 민주화의 가치를 내걸고 싸웠던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라는 의의 있는 사건이 집중 조명되기 힘듭니다. 이 드라마는 5.18을 그리는 드라마라는 점을 유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되면 세 사람 중 어느 누구도 광주 외곽도로에서 발견된 유골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세 사람 중 누군가 죽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광주 시내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유골의 주인은 절대 명수와 명희, 희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유골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는 명희 아빠 헌철이라고 봅니다. 헌철은 분명 시계를 희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드라마는 헌철이 희태가 누워있었던 병실에서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시계의 최종 소유자를 희태로 보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만약에 희태가 이렇게 말하며 시계를 건네주던 장면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 아버님께서 직접 명희 씨에게 건네주세요. 그럼 명희 씨가 더 기뻐할 거예요. 나중에 자리 잡고 연락드릴게요. 만약 희태가 이렇게 말하며 시계를 다시 현철에게 돌려준 장면이 편집되었다면 이번 회차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길, 즉 광주 외곽도로에서 아들 명수를 살리고자 군인들에게 접근했던 현철의 최후가 납득이 됩니다. 충정작전으로 인한 즉각 사살 명령에 의해 광주 외곽에서 사망했고 훗날 유골로 발견된 사람이 바로 명희 아빠 헌철인 것이죠. 딸에게 시계와 돈을 건네주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마지막까지 아빠 노릇을 하지 못한 못난 아버지로 남는 사람이 바로 헌철인 겁니다. 이 엔딩이라면 명희태 모두 살 수 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촬영 사진이 결혼식 컨셉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라도 1화에 나온 노숙자가 명수라는 사실은 변치 않을 듯합니다.
정리하면 아버지를 잃은 명수와 명희,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지켜보는 희태, 끝까지 딸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며 미안함을 안고 죽어 수년이 지나 발견된 헌철. 이렇게 되면 5.18을 겪은 모두에게 5.18이라는 역사가 새드엔딩이자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마무리되며 명희태를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발 명희태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